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한 주 동안의 라리가 이슈를 다루는 시간, 샤라랄라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라리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모두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앙 펠릭스가 해트트릭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고, 여기다가 알바로 모라타가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스킵 지나가자. 네, 그 대신 이강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올 시즌 이강인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암울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 시절에 정말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했는데, 아기레 감독으로 바뀌면서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고, 선발 출전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는 못했거든요.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3백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나서 역습을 추구하는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은 조금 더 피지컬 강하고 파이터 유형을, 측면 쪽은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올 시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웬걸 나는 펠레 송펠레. 네, 또 틀렸습니다. 네, 1라운드 빌바오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먼저 빌바오와 마요르카 1라운드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산마메스에서 펼쳐진 빌바오와 마요르카의 1라운드 경기, 사실 이 경기는 빌바오가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경기죠. 그 정도로 시종일관 마요르카의 수비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나키 윌리엄스가 결정짓지 못하면서 결국은 마요르카의 수비를 넘지 못했고요. 여기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백을 가동했고, 여기에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XG값을 보면은 빌바오는 1.59, 그리고 마요르카는 0.36이거든요. 점유율에서도 빌바오가 64%나 되고요. 슈팅을 무려 23개나 했습니다. 이 슈팅이 6개밖에 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했다. 사실 빌바오 보면서 발베르데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잖아요. 발베르데 감독이 4-3-3 바탕으로 해서 팀을 너무나 잘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승리를 거두는 스포츠죠. 이나키 윌리엄스가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빌바오는 올 시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나간다. 프리시즌에는 3-5-2 포메이션을 많이 가동했잖아요. 물론 그때에도 수비 시에는 백5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5-4-1 포메이션으로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선수비 후역습, 우리는 일단 가드 올리고 시작한다, 때려봐, 막을 테니, 이런 모습이었죠. 여기에 라이코비치 골키퍼의 선방이 무려 6개나 됩니다. 엄청난 선방 퍼레이드를 보여줬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놀로 레이나 골키퍼라든가 세리오 리코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지만 아쉬웠던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영입한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1라운드부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자, 경기 끝난 다음에 하베라 아기레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객관적으로 볼 때 빌바오가 승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도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는 주도권하고 볼 소유를 포기하는 대신 수비에 집중했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3번 이상의 패스가 연결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감을 찾았고, 그리고 계속 수비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스포츠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강팀을 상대로는 버티는 축구,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1라운드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빌바오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공격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점하지 않았고 승점 1점을 획득한 데 만족했다는 이야기죠. 마요르카를 한번 자세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라리가 16위를 기록했어요. 감독 교체하면서 간신히 잔류에 성공을 했죠. 아기레 감독의 수비적인 축구가 효과를 봤습니다. 코파델레이는 8강에서 멈췄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돌아봤을 때에는 만족할 만하다 얘기하기에는 약간 껄끄러운 부분이 있죠. 물론 최전방 스트라이커, 지난 시즌 임대로 뛰면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한 무리키 선수를 완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른쪽 풀백 마페오 선수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라이코비치 골키퍼, 엄청난 선방을 보여준 라이코비치 골키퍼를 스타드 렌에서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바타글리아 같은 경우에도 임대로 뛰었었는데
자유이적으로 영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페테도 영입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5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급상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게 됐고 코페테도 가세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떠난 선수들도 많은데 일단 쿠보가 떠난 게 좀 아쉽죠. 네, 임대 복귀하면서 소시에다드로 이제 이적하게 되는데 쿠보가 떠남으로 인해서 측면 쪽 공격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물론 선수 명단을 봤을 때는 숫자는 충분하죠. 하지만 믿고 쓸 수 있는 측면 자원이 있느냐? 요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무리키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은 무리키 외에 믿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느냐? 스트라이커가 있느냐? 요것도 별개의 문제죠. 여하튼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무리키를 완전 영입함으로 인해서 지난 시즌에 보여준 수비에 집중하다가 측면 쪽으로 가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롱패스를 통해서 무리키의 머리를 겨냥하거나 이런 단조로운 패턴의 공격이 올 시즌에도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마다 선발 명단의 변화도 있고 포메이션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5-3-2라든가 5-4-1이라든가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포메이션의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1라운드 빌바오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으니까 요 멤버를 베스트 멤버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면서 골문이 강화됐고 왼쪽부터 얘기한다면은 하우메 코스타, 코페테, 라일로, 발리엔트, 마페오입니다. 요 라인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다만 미드필더 라인에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죠. 다니 로드리게스, 바타글리아, 그르니의 이강인인데 데갈라레타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왔거든요. 은디아에도 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선 라인에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고 무리키가 최전방을 계속 책임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뒤쪽에서 한 번에 넘기는 롱패스로 무리키 머리를 겨냥하거나 측면 쪽으로 롱패스를 주고 측면에서 풀면서 크로스를 올려서 다시 한번 무리키의 머리를 겨냥하는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 로드리게스가 그동안 마요르카의 에이스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다니 로드리게스가 요 경기 빌바오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5분에 안토니오 산체스하고 교체가 되는데 안토니오 산체스가 들어오면서 이강인은 전반전에 오른쪽에서 뛰다가 후반전에 왼쪽으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의 활약이 더 좋았습니다. 사실 마요르카 공격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비 쪽에 집중을 했고 아기레 감독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전개했는데 역습을 전개할 때 숫자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효과적인 역습이 많지는 않았어요. 가장 위력적인 슈팅은 이강인 선수의 헤더 슈팅인데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경기는 공격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슈팅을 많이 허용하긴 했지만은 요 슈팅은 6개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실점을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아기레 감독이 갖고 나온 작전은 성공을 거뒀고 요 모습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요게 저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드리스 바바 같은 경우에도 미드필더 라인에 언제든지 선발로 뛸 수 있는 선수고 이 경기에서 교체 투입했죠. 그리고 라고 주니오르가 이제 이강인과 바뀌면서 최전방을 책임지는 모습이고 압돈 프라츠가 무키에하고 교체를 하면서 투입하는 모습인데 뭐 압돈 프라츠 같은 경우에는 교체 자원으로 계속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라고 주니오르하고 이강인 선수 물론 이게 86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거의 뭐 풀타임을 소화했다고 봐도 되는데 라고 주니오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이 경기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방송의 메인 요리는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활약이죠. 저는 전반전에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압박이라든가 수비 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효율적으로 수비하는 데에는 약간씩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수비, 압박,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무브먼트, 동료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이 다 향상이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86분 출전했는데 요것도 의미하는 바가 커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아기레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는 교체 명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선발 출전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는데 86분을 뛰었다는 것은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활용을 제대로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 86분도 의미하는 바가 크고 패스 성공률이 67%인데 역습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롱패스가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슈팅 2개나 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슈팅은 수비병 맞고 나왔고 또 하나의 슈팅은 후반 20분 강력한 헤더였죠. 어느 순간 문전으로 침투해서 방향을 바꿔놓는 헤더. 야, 이것을 막더라고. 야, 참나. 눈치가 없어. 우나이 시몬. 눈치가 없어. 이런 거는 놓쳤어야지. 네, 스페인 넘버원 골키퍼 다운 선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를 4차례 했는데 크로스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 2회, 상대 공격 차단 1회, 태클 성공 3회, 옐로 카드 한 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옐로 카드 한 장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워낙에 빠른 선수잖아요. 근데 뒷공간을 빠져 들어가는 후반 26분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거 빠지면 위험하다 판단해가지고 손으로 잡아 챘습니다. 그래서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물론 빌바오 팬이라든가 발베르데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서 레드 카드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은 그 위험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옐로 카드하고 상대 역습하고 바꾼 건데 이 판단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방 압박 좋아졌고 수비 가담 능력 좋아졌고 공격하다가 수비로 돌아오는 그 전환 속도도 좋아졌고 여기다 오프 더 볼 상황에서 무리키에게 롱패스가 갔을 때 무리키 주변으로 뛰어가는 그런 움직임 자체도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계속 출전하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저희가 전반기 때 이강인 선수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골 넣고 도움 기록하고 막 이런 거 봤을 때는 흥분했었잖아요. 근데 후반기 때 아기레 감독 오고 나서는 교체 출전을 좀 많이 하고 출전 시간이 좀 부족해진 거 아니야 이런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30경기를 뛰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많이 뛰면 많이 뛸수록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진화시켜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이 느껴지거든요. 피부로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하베르 아기레 감독도 경기 끝난 다음에 이강인은 한 걸음 더 향상되었다. 이강인은 팀을 더 팽팽하게 만들 능력이 있고 그래서 교체 시간을 늦추고 그를 활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이 지난 시즌은 답답했을 거예요. 이강인처럼 드리블 능력 갖고 있죠. 그리고 패스 능력 갖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슈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시키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수비 쪽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태클 숫자 보세요. 총 5번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 3번이나 성공했고 차단 숫자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거의 풀타임 뛰게끔 만들었던 거죠. 86분 뛰게 했으니까.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단점이 장점으로 서서히 바뀌어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은 더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월강이 이강인이라고 해서 많이 하기도 했지만 물론 하다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출전기를 많이 못 잡는 상황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마요르카의 팀 스타일과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여전히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뭐 딱 맞는다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기레 감독이 와서 현실적으로 마요르카는 잔류가 목표인 팀이 됐기 때문에 결국 수비적인 전술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야 되느냐. 약점이라고 주목받았던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수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은 플러스 요소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좀 더 많이 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아예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역시 골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번 프리시즌도 그렇고 그리고 이 경기도 그렇고 수비가 힘을 발휘하면서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골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공격 쪽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골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30경기 뛰면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사실 출전 시간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가 부족한 건 맞죠. 그리고 마요르카의 대다수의 공격수들은 출전 시간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가 부족했습니다. 무리키가 1월에 라치오에서 임대 온 다음에 16경기 뛰었거든요. 5골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완전 영입된 겁니다. 그럼 무리키가 올 시즌도 최전방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백업은 누구냐? 자, 3-5-2를 쓴다고 친다면 앙헬 로드리게스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압돈 프라츠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앙헬 로드리게스가 팀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원톱을 쓴다고 한다면 이 선수들은 다 무리키의 백업이에요. 그쵸? 그리고 3-5-1을 썼을 때 이강인이 파트너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의 창의성, 패스, 이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역습 전개에 있어서. 특히 세비야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중원에서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풀 수 있는 자원은 더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강인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측면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3-5-2든 5-4-1이든 측면에 누구를 배치할 것이냐? 일단 지금까지 팀에 기여한 바를 따졌을 때는 에이스라 평가받는 다니 로드리게스가 한쪽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다른 자리는 이 경기처럼 이강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강인은 안토니오 산체스, 라고 주니오르하고 주전 경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1라운드 경기처럼 다니 로드리게스가 부진하면, 그러면 이강인은 좌우 측면에 다 뛰니까 안토니오 산체스, 라고 주니오르는 다니 로드리게스하고 주전 경쟁을 펼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인은 계속 필요한 자원이니까. 그런데 안토니오 산체스는 활동량, 수비력, 압박, 물론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라고 주니오르는 스피드, 직선적인 플레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키, 다니 로드리게스, 이강인을 시즌 초반에 써보고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고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초반에 출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또 한 단계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월드컵 욕심도 있기 때문에 이 시즌 초반에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강인 선수 파이팅 해주세요. 저는 빌바오전 만족했습니다. 물론 빌바오 이상급 되는 클럽을 상대로는 아마 이 경기처럼 5-4-1로 수비에 집중하겠지만, 사실 승점을 따야 되는 상대들을 만났을 때에는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마저 생겼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또영주TV가 응원합니다.